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올해 1월 말쯤에 우리 멤버십 회원들께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후로도 주가가 올랐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면 편안하게 보이죠? 이때쯤 샀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업 자체도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결과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투자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업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맨날 뉴스, 수급, 세계 경기 동향 이런 거 보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아닌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알고 투자하는 방식 어떤 건지 그 사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24년 실적 상승이 확정적인 기업. 플러스 이 회사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24년 4분기 실적 발표 안 해도 벌써 우리는 한 해 전체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죠. 자, 오늘 날짜는 1월 31일 국내 1위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사. 이 회사 이름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반등할 수 있을지 봅시다. 23년 대비 24년 실적 상승이 확정적이고요. 금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 이 회사는 신용평가, 조회, 조사, 채권 추심 사업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신용조회업 라이센스를 받았다. 개인 신용정보사업과 기업정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산관리 및 빅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 이 회사가 하는 일 보십시오. 개인 신용정보사업, 기업정보사업. 자, 우리가 대출할 때 보십시오. 은행에서 우리 신용이 어떤가 조회를 하죠. 그때 이 회사가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사업, 빅데이터 사업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개인 신용정보사업, 개인의 신용거래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 가공해서 대출, 신용카드 할부 개설, 이런 심사 및 기존 고객 관리, 채권 회수 등 신용거래 활동, 영역 전반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제공한 신용평점, 신용정보 및 내부 거래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 금리 같은 것도 결정합니다. 현재는 국내 개인 CB 시장은 당사를 비롯해 2005년 2월에 진입한 KCB가 주요 사업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KCB나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문자 인증할 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의 성장성, 개인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록되고 있다. 최근 금리 인하 예상으로 가계대출 시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핀테크 발달로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것들로 신규 신용평가 수요가 생겼죠. 그래서 본인 인증 사업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장 점유율은 이 회사가 1등입니다. 경쟁적 우위 요소. CB 사업은 신용 정보의 보유량 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데이터 가공에 대한 노하우, 안정적인 IT 인프라 확보 등이 중요한데요. 이 회사는 업력이 가장 오래됐죠. 30년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신규 CB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허가를 받으면 신용정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의 업종, 지명도, 사업 영위기간 자체가 시장 지위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위는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 투자하시는지 1등 기업에 투자하시라 했죠. 바로 이 회사가 1등 기업입니다. 기업 정보 서비스는 신용 등급,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신용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거래기업이 신용 정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알람을 해준다고 하네요. 기업 평가, 기술 신용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기업 정보 사업은 산업 발전 단계상 성숙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좀 더 활로가 열려 있어요. 아무튼 가지가지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현황 보시면 CB 사업이 66%죠. 기업 정보 사업이 19% 정도 됩니다. 신용평가사의 특징, 그건 뭐냐면 아까 봤던 LG노텍과 다르게 새로운 공장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런 그래프 모양으로 성장했는데요. 매출액 201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9%씩 늘었고요. 역성장 거의 안 하죠. 영업이익도 13%씩 늘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그리고 순이익은 16%씩 증가했어요. 대단하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계속됩니다. 21년에는 15%까지 올라갔네요. 신용평가의
특성에 맞게 안정적인 이익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5년 수준에 와있죠. 떨어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 이하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실적으로만 정확하게 대입해보면 2015년 실적 요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남지요. 이만큼 회사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회사들 사업도 모두 지배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시행평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미래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올렸죠. 이제는 완화 기조로 간다.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조회 건수가 증가되겠죠. 대출이 되든 말든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스 평가 정보, 실적이 증가하는 구조로 될 겁니다. 최근 1금융권보다는 2, 3금융권,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한 대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도 수익성 개선이 전망돼요. 기업 소개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내용들이 비슷해서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기업 신용평가 사업을 한다. 대출, 세금 체납, 파산회생 등등에 사용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그리고 조달청 입찰용으로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하고 광고도 한다. 개인 CB, 기업 CB, 자회사, 빅데이터 채권 중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 CB 사업, 압도적 시장 점유율 개인 CB 6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개발 및 컨설팅 82% 점유율하고 있죠. 1등 기업. 그리고 CB 이 분야도 컨설팅 65%, 그냥 기업 CB는 31% 정도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기반 사업으로 확장될 거다. 업계 유일하게 신용정보부터 빅데이터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정보 조회량 증가, 본인 인증, 마이데이터 서비스 매출 증가, 가지가지 성장했고요. 기업 CB는 외형 성장 확대 지속됐지만 수주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졌다. 향후 마이데이터나 광고 마케팅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형 성장 확대할 거고요. 개인 신용평가도 확대하겠다. 자, 이 회사는 주주 가치를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총액 및 배당 성향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시가 배당률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를 쌀 때 사놓으면 나중에 주가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배당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싸게 사놓으면 실제 배당은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매년 1%씩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소각한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되겠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으로는 대한신용평가 모델 개발 중에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 베트남 시장 진출 본격화. 베트남 인구가 한 보따리 많죠. 대한민국의 약 1.9배라고 합니다. 여기 신용평가 많이 받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 좋아질 거다. 젊은 층이 많으니까 베트남은 실적 상승에 도움될 겁니다. 신규 사업 ESG 평가 서비스도 런칭했다. 향후 이커머스 마케팅, 헬스케어, 보험 등 신사업을 확대하겠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향후 금리 인하로 제1, 제2 금융권 신용정보 조회수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 대출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 수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가장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시장 지위에 있고요. 1등. 두 번째는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회사 PER 20배, 30배 올라갔었는데 지금 PER은 최저점 수준인 10배 정도 됩니다. 오늘 날짜는 1월 31일. 현재 가격은 12,270원이죠. 약간 오름감이 없지 않지만 이때는 한번 사고 떨어지면 한번 더 산다.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표 PER 14배로 잡습니다. 2022년이 최저점 정도 됐죠. 14배로 잡으면 목표가 16,400원. 16,4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도 싼 편이다. 기업이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올해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예산은 성장하는 기업, 주가만 떨어졌으니 이렇게 소외됐을 때 아무도 안 보고 재미없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대로 갑니다. 시간을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24년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죠. 향후 기업들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소외됐던 회사들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한 투자법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봅시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